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오늘 하루도 지적 호기심으로 무장하고 정보의 이면을 파고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죠? 네, 맞아요. 오늘 여러분의 맞춤형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 겉보기에는 진짜 모순투성인 시장의 데이터들을 도마 위에 딱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모순투성이라는 말이 오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같네요. 그렇죠. 오늘 청취자님이 짚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코스피는 막 장중 5,900선을 돌파하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주유소 전광판 숫자는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게다가 아파트 전세는 시가 말라가고 있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훈풍하고 너무나도 팍팍한 실물 경제의 괴리가 느껴지는 하루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보통 경제 뉴스에서는 주식이나 환율,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각각 분절된 칸막이 안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보통은 다 따로따로 뉴스가 나오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전혀 달라 보이는 세 가지 지표들이 수면 아래에서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거대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그 큰 그림을 청취자 여러분께 그려드리는 겁니다. 아, 기대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신호랑 가짜 소음을 골라내는 작업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주식시장부터 짚어보죠. 오늘 코스피가 장중 5,900선을 처음으로 터치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네,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약간 조절하긴 했지만 결국 5,846.09, 전 거래일 대비 0.65%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 종가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 상황은 좀 달랐죠. 맞아요. 코스닥은 기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151.99, 마이너스 0.17%로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아무튼 이 거대한 코스피 랠리의 배경을 보면 그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이번 코스피의 역사적 도약은 단순히 관세가 없어진다는 1차원적인 호재를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정치적인 맥락은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경제적 팩트로만 시장을 읽어보죠. 주식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훨씬 더 혐오하거든요. 아, 불확실성이 제일 나쁘다. 항상 듣는 얘기죠. 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짓누르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바로 이 상호관세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 짙은 안개를 단번에 걷어낸 겁니다. 안개가 걷혔다. 네, 특히 한국 증시는 수출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매우 높잖아요. 제조업 기반 기업들에게는 미래 실적을 다시 긍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준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 개선 신호리 셈이죠. 그렇겠네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장벽 때문에 멈춰 세웠던 설비 투자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계획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런 거시적인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극적으로 반영된 곳이 바로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1.53% 상승해서 19만 3천 원으로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19만 7,600원까지 치솟았거든요. 대단한 기세였죠. 네, 진짜 전설로만 여겨지던 20만 전자가 가시권에 들어온 겁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0.21% 오르면서 9만 5천 1,000원에 마감했고요. 100만익스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화려한 지수 상승 이면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데이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바로 수급 주체들의 완전히 엇갈린 행보입니다. 오늘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이 랠리를 주도했거든요. 네, 엄청난 매수세였죠.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물량을 던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단순히 포모, 그러니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의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그리고 미국 관세 리스크 해소라는 펀더멘털을 딱 읽고 합리적인 베팅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그 두 주체의 타임라인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타임라인이 다르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산업의 장기 성장성과 펀더멘탈 개선에 베팅한다는 청취자님의 분석은 매우 타당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 이탈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합니다. 어떤 각도인가요? 그들은 이번 관세 위헌 판결이라는 대용 호재로 지수가 급등한 틈을 타서 지난 기간 동안 누적된 막대한 장부상의 이익을 실제 현금으로 확정짓는 차익 실현 구간에 돌입한 겁니다. 아, 호재가 뉴스에 떴을 때 파는 전용적인 셀론 뉴스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막 풍부하게 공급될 때 안전하게 엑시트를 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지수 최고점 부근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이후 시장의 변동성은 극심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 좀 무서운 얘기네요. 이 모든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치열한 자본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동안 외환시장 흐름도 함께 짚어봐야 퍼즐이 맞춰질 텐데요. 네, 환율도 오늘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죠. 맞아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6.6원 하락한 1440.0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위법 판결이 글로벌 달러 인덱스를 끌어내렸고 그 여파가 우리 외환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봐야겠죠. 정확한 연결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가 철회되거나 완화된다는 것은 곧 수입 물가의 하락을 의미하거든요. 수입 물가가 떨어진다? 네, 다시 말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구조적으로 한풀 꺾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무리하게 유지할 필요성을 낮추게 되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이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 덕분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외환 시장이 다소 안정감을 찾은 것입니다. 거시경제의 정말 교과서적인 흐름이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뼈아픈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역설이죠? 주식시장은 축제 분위기고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실물 경제의 체감 온도는 완전 함경울이라는 거예요. 당장 주요소 전광판만 봐도 알 수 있죠. 아, 유가 문제군요.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막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무려 11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평균 1688.3원을 기록했어요. 바로 그 지점오 거시경제의 지표와 개인의 일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단층선입니다. 여의도나 월스트리트의 전광판이 빨간불로 물들면서 환호성을 지를 때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생활 지출 명세서도 붉게 물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진짜 지갑이 얇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국제 유가의 상승은 단순히 출퇴근길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류비, 운송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조 원가를 쫙 밀어 올리면서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하게 되죠.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뭔가 나도 부자가 될 것 같은 부의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동시에 유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세금이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에서 현금을 조용히 빼내가고 있는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업들 역시 당장은 관세 리스크 해소로 웃고 있지만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결국 원가 부담이 커져서 이익률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의 지수 최고치 경신을 마냥 파티 분위기로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물가 압박이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면 결국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요. 이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 환율, 원자재 시장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살펴봤잖아요. 네, 여러 지표를 넘나들었죠.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 정말 뜨거운 감자죠.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2026년 1분기 부동산 시장 자료를 쭉 분석해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매물 부족입니다. 매물이 정말 없죠. 네, 데이터가 꽤 충격적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해 이미 13.5%나 급등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매주 0.2% 내외의 상승세를 꺾이지 않고 유지 중이거든요.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핵심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연일 터지면서 전체 시장을 위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왜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말라버린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비쌀 때 팔아야 정상인데 말이죠. 이 불균형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시장의 수급 구조를 아주 깊게 뜯어봐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데이터를 보면 그 힌트가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3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무려 65%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더라고요. 65% 급감, 이게 핵심입니다. 입주 물량이 반토막도 아니고 65%가 증발해버렸다면 시장에 미치는 구조적인 충격파가 상당할 텐데요. 저는 이 타격이 매매 시장보다는 전세 시장을 먼저 덮치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완벽한 분석입니다. 신규 입주 물량의 65% 급감은 전세 시장의 즉각적인 풍기 현상을 유발하거든요. 새로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요. 네, 새로 이사 갈 집이 턱없이 부족해지면 기존 세입자들은 이동을 포기하고 그냥 계약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유통되는 전세 매물은 완전히 말라버리죠. 전세 매물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은 폭등하게 되고요. 아, 그래서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 거군요. 그리고 한국 특유의 주택 임대차 구조상 전세 가격의 상승은 매매 가격을 하락하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밑에서 딱 받쳐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나아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면 갭 투자를 자극해서 매매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는 동력이 되기도 하죠. 즉,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세는 단순히 투기꾼들의 탐욕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거네요. 물리적인 공급의 실종이 만들어낸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 물건 자체가 물리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거래량은 줄어들고요. 어쩌다 성사되는 한두 건의 신고가 거래가 전체 시세를 대변해버리는 아주 왜곡된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런 팍팍한 수급 불균형의 현실은 분양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 23일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진행되긴 했는데요.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수도권의 현실은 그야말로 억소리가 납니다. 분양가가 정말 심상치가 않죠. 수도권 주요 단지의 분양가가 이제는 평당 2천만 원은 그냥 기본이고요. 핵심지는 3천만 원대를 훌쩍 상회하고 있어요.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10억 원 이상을 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정말 거대한 벽이죠.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이면서 코스피 사상 최고치라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당장 우리의 삶이 0이 되는 주거비용은 개인의 소득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 폭주하고 있는 이 상황, 정말 뼈아픈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세 가지 지표들의 이면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의 묵직한 통찰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통찰인가요? 청취자 여러분은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해소라는 강력한 호재가 끌어올린 이 반도체 중심의 주식시장 랠리만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이면에서 치밀하게 자본을 빼내고 있는 외국인의 엑시트, 지정학적 리스크가 촉발한 유가 상승,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일상을 조이는 고물가 압박, 그리고 심각한 공급 절벽이 초래한 부동산 주거 비용의 폭등.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이 모든 변수들이 향후 우리 경제의 변동성을 언제든 폭발시킬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취약성들을 절대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살펴본 이 방대한 정보들을 내일 당장 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관전 포인트로 압축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 정말 흥미진진하겠네요. 네, 첫째, 개인들의 막대한 자본이 밀어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연 내일 20만 원의 거대한 벽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둘째, 미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추가적인 행정명령이나 우회적인 무역 장벽 등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내들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이 새로운 변수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는 현재 시장에 팽배한 그 낙관론의 실체와 한계를 동시에 시험하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제가 될 것입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맞춤형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오늘 밤 여러분이 뉴스 헤드라인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면서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의 데이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이자 모순에 관한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오직 개인 투자자들의 막강한 자금력만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힘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개인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주요소 기름값은 날로 비싸지고
공급 절벽에 막힌 부동산 주거 비용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일상적인 생계 유지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과연 이렇게 매일같이 가혹한 물가 압박과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개인들의 지갑이 저 거대한 증시의 역사적 랠리를 언제까지 떠받칠 수 있을까요? 정말 서늘한 질문이네요. 개인의 실물 경제 체력의 한계에 다다라 증시로 향하던 돈줄이 마르는 순간 외국인 없는 우리 시장은 그 화려한 축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폭락장이 펼쳐지게 될까요? 화려한 지표의 이면에 가려진 실물 경제의 체력이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냉혹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주 훌륭한 인사이트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과정만이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시장의 숫자 이면을 꿰뚫어보는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시선 절대 거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